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1776년 미국 독립 이후 모두 34번의 경기 팽창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균 기간이 72개월, 약 6년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2008년 미국발 대불황이 오기까지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9년의 경기 팽창이 마지막 팽창기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2009년 경기 부양책 이후 9년이 지난 2017년 말 2018년 초 또다시 불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1770년 미 독립 이후 미 대선 직후해에는 반드시 통화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서 역시 2017년 말 2018년 초를 미국 경제의 불황 발생 기간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다우 지수가 2만 1000을 뛰어넘고 덩달아 우리 증시도 2300을 넘을 기세입니다. 미 증시 전문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 증시에 검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미국 주요 방송국 경제뉴스 코너에서도 이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 경제에 집중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 제 와이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 카톡에 도착한 한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손가락 보지 마시고 달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 문재인에게 당면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 통합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 일어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홍준표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제 삶의 모든 시간을 담아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뚜벅이 유세를 제2의 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1번과 2번은 수구 기득권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저는 이번에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 젊은 가장, 엄마, 아빠들, 그분들 지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를 위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뉴스정면 승부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뉴스정면 승부 시간에 각 정당 선대위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막판 판세와 전략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 순서는 기호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 모든 후보 선대위에게 비슷한 시간, 공통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단장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제가 12분 시간에 10개의 질문이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사전투표 이제 끝났고, 그죠? 현재 본선거가 딱 하루 남았는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전투표에서도 호남에서 많은 높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영남권에서도 사전대적으로 투표율이 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영남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부동층 공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방금 호남, 영남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호남 쪽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서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나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상당히 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의 지지율이 많이 반영된 거다. 저희 측에서는 저희 측에 지지율이 많이 반영된 거다. 서로 간에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밑바닥에 와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더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5일간 뚜벅이 유세를 시작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전에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내비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본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저도 그 뚜벅이 유세에 세 번 정도 직접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직접 가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런 뚜벅이 유세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은 지지 상승이 더욱더 급속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뚜벅이 유세 중에 메시지는 일관되게 친문 패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미래, 이 두 사람은 과거고 나는 미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철수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그 안철수의 미래를 말하기 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과거, 즉 패권주의 정치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패권주의 정치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과거의 정치 이것을 청산해야지만이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안철수의 미래 2016년 4.13 총선 당시에 제3당 체제가 수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제3당이 나옴으로써 촛불, 탄핵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의 미래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자연히 국민들에게 알게 될 겁니다. 네. 어젠가요? 우상호 선거대책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과반 득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겸손한 발표를 했고 또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두 분 다 모두가 골든크로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우상호 선대위원 하시는 말씀. 원래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지금 쭉 보면은 42%, 43% 정점으로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는 내려오고 하향으로 돌아서서 38, 만일 37%까지 내려온 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 뿐만 아니라 40%의 지지율을 받기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그 뚜벅이 유세에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돌아보시면서 전략상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정치인 안철수, 인간 안철수의 부분을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드러내 보이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셔야 됐는데 다른 정파들 그리고 언론들 이런 데에 조금 더 부합되거나 그게 좀 어필하려고 했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로 대전을 선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대전은 저희 국민의당이 창당 대회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에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에서 있어서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많은 득표수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해서 이번 대선에 대통령으로 당선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 거기 가서 아마 선거 유세를 하시면서 마지막 아주 카드를 하나 꺼내실 게 있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전 민심, 충남 민심이 결국은 이 대선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초심을 생각해서 가신 건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방 공약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미래를 위한 대통령,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걸 위해서 대전이 충청권이 나서달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서서 제가 몇 분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드렸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몇 분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문자 중에서 많이 반복되는 게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 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이 문제를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개혁공동정부 추진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먼저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패권적인 정치를 쭉 해왔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인사를 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정치문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피를 치지 않았습니다. 네. 즉, 저희 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바른미래당이든지, 자유한국당이든 간에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라도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저희 국정 목표에 동의한다면은, 누구도 저희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의석수가 하나도 없는 정당의 당수로서 대통령의 당선을 된 걸 보고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프랑스에서 39세 그리고 정치한 지 5년밖에 안 된 정치 초년생에게 그리고 국회 영석인 대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책을 맡긴 것은 현재 처한 프랑스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개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선택한 거죠. 네. 한국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안철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제 5월 언제입니까? 5월 며칠부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5월 3일부터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줄곧 선두 달려왔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 1강 2중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2위를 놓고 초접전을 벌였는데 하루 남은 대선 승부에 영향을 미칠 막판 변수가 있다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막판 변수라기보다는 TK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 있던 보수층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지할 것인가가 중대한 변수이긴 합니다. 막판에 보고했던 홍준표 후보의 막말 발언,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성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비하 발언, 그리고 장인들에 대한 영감탱이 발언 이런 것들이 후보로서 좀 또 품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TK 영남권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다면은 그런 보수층들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이 8221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앞에 두 분께는 이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방금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서도 미사여구만 남발하고 서로 비방과 자기 당 유불리만 계산하는 정치인들 혐오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이번 대선이 촛불 대선, 탄핵 대선 아니겠습니까? 기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가 잘못된 것으로 비롯해서 탄핵이 이뤘고 그 과정에 물론 여당도 책임이 있지만 야당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도 포함해서 사죄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안철수 후보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았던 극우 보수 괴멸 발언 그리고
부산 대통령 경남 아들 발언, 즉 지역연고주의에 의지한 과거 지역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패권 집권 세력 등 국민을 분열로 몰고 가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미래는 찾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후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정말로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이 있는지, 이분이 대한민국을 미래를 걸고 갈 수 있는지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치개혁,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국민 통합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 좋은 정권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길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청취자분이 문자를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님은 몇 프로 득표하리라 예상하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42에서 43% 정도를 득표를 해서 네.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에서 43%요? 예. 그러면 이 표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정당도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통합정부 형태로, 공동정부 형태로 반드시 가야 되겠네, 그죠? 공동정부는 대통령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국회 의석수나 비춰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동정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준비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의 과정에서 각 당들의 네. 의견들을 모아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이라서 제가 좀 질문을 마지막 안철수 후보 지지 호소를 하신 이후에도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영주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